그러면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뭘 기억한다? 시, 코, 코, 시, 그 코사인입니다. 뭐라고 푼다? 코, 코, 시, 반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탄젠트 기억을 해보도록 할 텐데 탄젠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얘는 뭐라고 풀었습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라고 했죠. 자, 그런데 선생님한테 혹시 수학상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탄젠트는 기울기다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맞습니까? 즉, 이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는 기울기를 가진 두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요 직선이 탄젠트 알파라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에요. 그런데 이 탄젠트 알파는 계산하면 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숫자로 나오겠지? 그 숫자를 선생님이 m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요 녀석은요, 요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즉, 이 녀석의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 베타 자리에 어떤 각도가 들어가 있을 테고 그 각도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숫자가 나올 거야. 그 숫자를 선생님이 m-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 보고 뭘 구하라고 묻고 있냐면 야, 여기 사이에 보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보겠니?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각의 기본은 평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놓으면 바로 이만큼의 각이 알파일 때 요만큼의 각이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 세타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바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래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보면 항상요 좀 작아 보이는 각, 이렇게 좀 커 보이는 각 두 개가 존재. 그러면 이때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작은 각을 말할까? 큰 각을 말할까? 작은 각. 항상 예각을 기준으로 해요. 90도 이하의 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각 자체가 90도 이하면 탄젠트의 값은 무조건 양수만 나오겠네. 올사탕코 일사보면 양수. 그래서 결국 와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는 공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얘는 90도 이하의 예각이므로 절대값이 붙어야 되네. 결국 얘는 절대값 1 플러스 m 다시 분의 m 마이너스 m 다시 라고 계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무조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면 그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놓을 수 있고 얘는 무조건 1 플러스 m 다시 분의 m 마이너스 m 다시 절대값 쉬운 공식으로 풀 수 있어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m하고 m 다시는 숫자 거란 말이지. 탄젠트 세타가 나왔지.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어떤 숫자라고 나오면 세타에 대한 정보는 무엇을 이용해서 푼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간단한 삼각 방정식을 이용해서 세타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간단한 삼각 방정식을 풀어서 그 후에 세타를 구한다. 예. 우선은 탄젠트 세타로 작업을 하지만 그 후에 간단한 삼각방정식을 풀어서 세타를 구한다. 그리고 이 공식의 근원은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서 나오는 공식이다 라는 거 부족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면 우선 우리는 탄젠트 알파는 m이겠구나. 그리고 탄젠트 베타는 m-겠구나 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를 바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결과는 뭐다? 시작! 탄젠트 세타는 1 플러스 m 다시 분의 m 마이너스 m 다시라는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해보자. 문제를 푸는데 예각을, 요거는 철저하게 예각을 구하는 문제인데 예각이 아닌 둔각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둔각의 적어놓으십시오. 크기를 구해야 할 때는 180도에다가 얘가 세타만 빼면 됩니다. 즉 둔각을 구할 때도 우리는 둔각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한다? 뭐만 구하면 된다? 예각만 구하면 된다예요. 그래서 예각 공식이 중요한 겁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최종적으로 요게 되겠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1 플러스 mm 다시분의 m 마이너스 m 다시. 요게 문제의 핵심이고 문제에서 여러분은 이런 수학적인 표현을 볼 거예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런 표현이 보이면 그때 이 개념을 떠올려서 문제를 푼다요. 자,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1 플러스 mm 다시 분의 m 마이너스 m 다시. 마지막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1 플러스 mm 다시 분의 m 마이너스 m 다시 라는 개념으로 탄젠트를 구한 후에 간단한 삼각방정식을 이용해서 세타까지 구한다. 이게 핵심이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로 할 때 사인 세타 구하래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하면 무조건 적어야 되는 개념이 뭔데? 시작!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1 플러스 뭐예요? 몇 곱하기 몇 차? 3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요런 식이 되겠죠. 자, 요 녀석 분모 계산하니까 몇 나옵니까? 2분의 5. 분자 계산하니까 몇 나옵니까? 2분의 5. 와, 얘 몇이구나? 1이구나요. 자, 탄젠트 세타가 1이 될 때, 탄젠트 세타가 1이 되는 경우는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되겠구나. 1사분면에서 몇 도 되겠습니까? 45도. 여기서도 45도. 180에다 45도 더하면 몇 도예요? 225도. 두 개 나오죠. 그런데 문제에서 예각이래요. 그러므로 세타는 몇 도 되겠습니까? 45도 될 거예요. 자, 사인 세타, 즉 사인 45도 구하랍니다. 답은 뭡니까? 2분의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2분의 1. 정답. 15초에 마무리 지을게요. 되셨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개념적 표현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문제 나오면 그래 탄젠트 45도래. 이 자리에 45도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절대값 붙이고 기울기를 알아야 되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입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딱 보니까 몇입니까? 3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므로 1 플러스 m하고 3 곱하니까 3m. 그리고 m-3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네요. 탄젠트 45도는 몇입니까? 1이라는 숫자로 계산이 되죠. 자, 절대값 푸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얘는 1 플러스 3m분의 m-3이 1이 나올 수도 있지만 1 플러스 3m분의 m-3은 몇이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 두 개 다 풉니다. 자, m-3은 1 플러스 3m 넘어옵니다. 2m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4 고로 m은 마이너스 2 그런데 양수 m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겠구나. m-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m 4m은 2 m은 2분의 1 그러므로 양수 m은 2분의 1이다 라고 답 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답 내신 분 y는 3x 끝? 네. 자, 우리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분의 1 x를 직선 위의 점 2,2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기울기가 2분의 1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 위에 x자리에 2 대입하면 y좌표가 1이 나오는 점이 있었대요. 이 점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요만큼 각을 움직였답니다.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지. 우선 뭐다? 2,2를 지난다예요. 그리고 요 사이각이 45도 이동했다야. 하지만 요 녀석으로부터 45도 이동했다라고 해서 이 전체 각이 몇 도인지 내가 지금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나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세타가 몇 도인지 기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에 집중을 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볼 거야. 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이 어떻게 구하는 거랬어? 시작! y-1은 m의 x-2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할 것은 m만 구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온전히 다 구하는 게 되겠네. 와, m 미지수 하나. 저 미지수 하나를 구하려면 식 몇 개 필요하다? 한 개. 그 식이 어디에 있을까 봤더니 아직 안 써먹은 개념이 있네요. 45도. 45도는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식 세웁니다. 그래, 탄젠트 45도는 절대값. 얘 기울기 몇이에요? m. 얘는 기울기 몇이에요? 2분의 1. 식 세울 수 있겠죠? 1 플러스 2분의 1 m에다가 m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렇게 작업하면 되겠다. 얘가 몇과 같다? 1과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절대값 풉니다. 1 플러스 2분의 1 m에 m 마이너스 2분의 1은 1이 나올 수도 있지만 1 플러스 2분의 1 m에 m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다. 번분수식입니다. 분모 분자에 우선 몇부터 곱해버린다? 2부터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올라가도 되는데 그냥 2 곱하자. 어차피 분수 싫어하니까 우리. 그래서 결국 이 식은 2 플러스 m분의 2m 마이너스 1은 1. 2m 마이너스 1은 2 플러스 m. m은 3. 이런 식이 하나 나오네요. 자, 우리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플러스 m분의 2m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2m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3m은 마이너스 1. m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뭐가 답이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45도가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지. 1이라는 기울기는 이렇게 45, 45 요 정도 기울기예요.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더 낮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45도 이동을 해봤자 얘는 이 180도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즉 얘는 기울기가 무조건 뭐일 것이다? 양수가 될 거다요.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절대로 요 녀석을 넘어가서 음의 기울기가 나올 수는 없다. 그러므로 둘 중에 답은 뭐다? 3이다. 라고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답 내야겠죠? 자, m자리에 3 대입했어요. 그러므로 y는 몇 x? 3x.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영군이 한 점을 놓쳤지. 기울기에만 집중하고. 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엄청 중요한 개념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우리는 이거 세 개를 통틀어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초월함수. 자, 초월함수의 경우에는요. 지수와 로그 같은 경우엔 이 얘기 말고 딴 얘기. 자, 지수 로그 같은 경우에는 미수 통일이 문제의 관건이죠.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한다. 이게 문제의 관건이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함수를 배울 때. 자, 그런데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구조.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는 거야. 아씨, 삼각함수가 지금 두 개나 나와 있네? 사인과 코사인. 저거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거 통일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루트까지 나오고 되게 더 어려울 거야. 맞아? 왜? 우리가 보통 하나로 바꿀 때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제곱관계식을 변형해서 풀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의 한계는 뭐냐면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보세요. 딱 보니까 하나로 합성시키는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다른 함수를 사인으로 합성시키든가 코사인으로 합성시켜서 단 하나의 삼각함수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각이 어떨 때만 합성 가능하다? 같을 때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적어 놓으세요. 각이 같을 때만 합성 가능. 각이 같을 때만 합성 가능. 자, 그래서 우리 요 녀석을 좀 더 풀어서 상세히 적고 갈게요. 자, 위로 화살표 올려서 적어 놓으십시오. 각이 같을 때만 두 개의 삼각함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꿀 수 있다. 각이 같을 때만 두 개의 삼각함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꿀 수 있다. 각이 같을 때만 두 개의 삼각함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꿀 수 있다. 두 개의 삼각함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초월함수이므로 삼각함수의 합성을 통해서 두 개의 삼각함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꾸어야만 뭐뭐뭐를 구할 수 있냐? 최대값, 최소값, 주기, 최대값, 최소값, 주기,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할 수 있다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요, 삼각함수의 합성을 구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요 설명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야, 결과 요것만 찾아내서 막바로 답 이렇게 내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은요, 솔직히 그냥 쭉 요 합성이 되는 전개를 그냥 해버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편해. 예, 실수의 확률도 적고. 그래서 막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각이 같은 함수가 있어요. 얘를 합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요 앞에 붙은 개수인 A와 B를 이용해서 무슨 식을 적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요런 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됐죠? 그리고 나서 가로를 쳐요.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얘를 사인으로도 합성할 수 있고 코사인으로도 합성할 수 있는데, 사인으로 합성하고 싶으면 바로 앞에서 배운 개념인 시, 코, 시, 그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니까 시, 그래, 사인 세타, 얘를 그대로 써줘. 그럼 두 개가 등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A 나와야 되지. 여기에 뭔가를 써줬을 때 이 결과, 이거 두 개 곱해준 결과가 A가 나와야 돼. 그러면 뒤에 뭘 곱해야 되겠어?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 옆에 곱해져 있는 A 라고 써줘야지만 얘네 두 개가 약분이 되면서 요 식이 앞에 있는 식과 같아지겠지.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플러스 요번엔 C, 코사인이 올 차례네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저기에 보이는 코사인 세타를 써줍니다. 그리고 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는데? 불러. 시작.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라고 요렇게 써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때 요 녀석을 뭐라고 해석을 해버리냐면 C, C라 그랬지. 얘를 코사인 알파로 해석하고 얘를 사인 알파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의 식으로 변형을 해버린 겁니다. 사인 세타, 얘를 사인 알파라 생각하자. 시코죠. 죄송해요. 코사인 알파라 생각하자. 코사인 세타, 시코, 시, 사인이 올 차례네. 얘를 사인 알파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시코, 시니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거꾸로 적용해서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요거 무슨 개념이냐? 여러분이 배웠던 바로 이 개념에서 나오는 거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덧셈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요? 시작!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우리 이렇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요 녀석을 거꾸로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요 식에 보이는 얘가 바로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거꾸로 적용해서 줄인 식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맨 위에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 가지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얘는 합성해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그래 사인으로 합성해 볼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요렇게 합성이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알파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바로 요 녀석이 뭐야? 코사인 알파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때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 요것이 바로 코사인 알파였어. 자, 그리고 사인 알파에 해당되는 녀석은 바로 요 식이었죠.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인 알파였어. 그래서 요 녀석의 결과를 가지고 알파를 찾아서 채우는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아예 시코 코시 요 녀석을 막바로 써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요 풀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이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찾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사인에 대해서 정리할 거면 요게 보이는 A와 B라는 점을요. 여기에 좌표 평면이 딱 찍었어. 바로 요 점이 P는 A, B야. 그러면 요 점을요. 이렇게 원점과 연결을 한 후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시고요. 바로 이때 생겨나는 요 각을 알파로 부르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요 녀석의 길이 몇이에요? A예요. 요 녀석의 길이 몇이에요? B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 녀석의 길이 몇인데?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오죠. 맞습니까? 여기서 사인 알파는 뭔데?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 코사인 알파는 뭔데?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 맞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얘를 찾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매번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막 머릿속에서 계산하느니 그냥 시, 코, 시, 라고 막바로 푸는 게 훨씬 낫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요 맨 위에 맨 위에 개념 나와 있을 겁니다. 맨 위에 개념 2개 나와 있지. 그 위쪽 식에다가 맨 위쪽 식에 요런 식이 보일 거야. 요런 식이 보이고 밑줄 쫙 보이지. 거기에 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한마디 붙여둡니다. 단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코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이고 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야 라고 이렇게 한마디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필기하십시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사인을 기준으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2번. 자, 보니까 함수식은 1번에 있는 식이나 2번에 있는 식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사인이 아닌 코사인으로 접근해 볼 거야. 역시 나는 이 식을요. 앞에 뭘 써준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뒤에 코사인으로 정리할 거야.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어떤 식이었지? 시, 반. 맞습니까? 그래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시작했지. 적어줍니다. 그리고 같은 식이 되려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몇? B 플러스. 자, 그리고 사인이 올 차례네요. C. 그리고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몇? A. 이렇게 적어주고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 바로 이 녀석을 뭐로 해석하면 돼? 코사인 알파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베타라고 할까? 다른 각입니까? 예, 이 베타라고 할게. 위에 있는 알파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2의 베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사인 세타. 그리고 이 녀석은 뭐라고 해석한다?
사인, 베타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코코 CC 이런 식이 나왔지. 근데 코코 CC는 반이에요. 이게 부호가 플러스가 왔다는 것은 덧셈 정리에서는 무슨 식이다? 마이너스가 왔다는 거죠. 즉 이런 겁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오면 어떻게 계산했어 우리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코 CC 반 이렇게 계산해.